네, 조금 전에 국회 취재기자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테러 위협이 증대되는 국가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며 테러 예방을 위해서 테러 방지법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직권상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에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그리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번 북한의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사태가 국가 비상사태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직권상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관련된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호 YTN 보도국 부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선거법과 관련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가 이제 오늘 오전에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총선 50일 전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야가 서로 이제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타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쟁점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쟁점 법안과 선거법, 이 선거구 획정안이 서로 연계되면서 특히 이제 여야가 서로 접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2월 말까지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되는데 네. 막 약 한 2개월 동안 사실상 선거구가 없는 선거구가 무효가 된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온 거죠. 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당장 지금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극적으로 오늘 타결을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에 획정을 해달라고 이제 좀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20대 총선 선거구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구가 246개에서 253개로 7개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는 지금까지 54개였었는데요. 47개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서울이 49개에서 48개에서 1개가 들어서 49개가 되고요. 부산하고 대구는 변동이 없고 인천이 한 석이 들어서 13석이 되고 광주는 변동이 없고요. 대전이 한 석이 늘어서 7석이 됩니다. 그리고 울산은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경기는 8석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60석이 되고요. 강원이 9석에서 한 석이 줄어서 8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 또 충북 같은 경우도 변동이 없이 8석이고요. 충남은 한 석이 늘어서 11석. 전북하고 전남이 각각 한 석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 정수가 10석으로 되어 있는데 9석으로 이제 줄게 되는 거고요. 경북이 2석이 줄어서 13석이 되고요. 경남이 16석이 되고 그다음에 제주는 3석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세종이 한 석 그렇게 변동이 없게 됩니다. 네.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부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특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요. 경기가 8명이나 늘어나게 되고요. 8석이나 이제 늘게 되고 그리고 서울이 한 석 늘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이제 한 석이 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국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여기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이제 8석이 늘어나고요. 서울이 한 석 늘어나고 인천 한 석 늘어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강원은 한 석이 줄어들고요. 충북 세종은 그대로고 충남이 이제 한 석 늘어나게 되는 거고 대전이 이제 한 석 늘어나고요. 전북이 한 석 줄어들고 전남도 한 석 줄어들고요. 광주는 그대로 8석 유지하고 제주 3석 그대로 유지하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경북이 이제 2석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5석에서 13석으로 줄고요. 대구가 12석, 울산이 6석, 부산 18석, 경남 16석. 여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도별로 의석수가 증가한 것도 있고 감소한 것도 있고 유지가 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야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유불리를 따져보면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여야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었거든요. 다만 이제 보면 경북에서 2석이 줄어들었고요. 전남북에서 각각 한 석씩 줄어들었고, 다만 이제 여권에서 강세를 보이는 강원에서 한 석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권이 좀 불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야당이 강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 이제 경기에서 8개 늘어나고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한 석씩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증감 현황을 보면 좀 더 야권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좀 분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권이 좀 분열된 그런 정치 지형을 보면 반드시 야권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도 궁금한데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에 지금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인구 기준은 전부 그 하한선을 14만 명을 하고요. 상한선은 28만 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을 기준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 산하의 그 선거구 획정위에서 뭐 한 하루 이틀 이제 작업을 한 뒤에요. 그다음에 25일 낮 12시까지 국회로 송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네. 소관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에서 이제 이 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야의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애초에 이 쟁점 법안들과 연계 처리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었는데, 자, 법안 처리에 진척이 된 거는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선거구 획정이 가장 시급하니까 먼저 하자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제 선거가 오늘로 이제 50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히 여야 간에 뭐 다 지금 이제 압박이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 입장에서는 빨리 이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은 그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 이제 50일 남아서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통과된다 그래도 47일 전에야 겨우 이제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가장 급박하게 통과시킨 것이 이제 17대 국회가 네. 이제 37일 전에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통과된다 그래도 이제 결국은 이제 47일 전에 통과시키는 이제 그런 건데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17대 같은 경우 이제 37일 전에 아직 통과시키는 아주 뭐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네. 16대가 65일이었고 지금 18대 같은 경우 이제 47일. 19대에는 44일 전에 이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네. 이번에 만약에 이제 금요일 날 통과를 시키게 되면 47일 전에 이제 통과시키는 거니까 18대 국회와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건데요. 네. 전반적으로 국회가 이렇게 항상 임박해서 통과시키는 지금까지 경향이 있었는데 네. 당초 12월 15일까지 지난해 12월 15일까지는 통과시켜야 되도록 돼 있었는데 네. 뭐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구 획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선거구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네. 또 현역 의원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뭐 그대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야 간의 협상도 뭐 늦어진 것도 있고 네. 현역 의원들이 이제 뭐 굳이 서두르지 않는 뭐 네. 그런 속내도 있었던 거죠. 근데 다만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30일로 아예 그냥 선거구가 무효가 된 상황인데 그거를 2달 가까이 끌어오다 보니까 이제 네. 국민적 지탄이 아주 극에 달했던 거죠. 사실 피해자라고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일 테고 그 다음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제 정치 신인들인데 그렇죠. 이번에 뭐 획정은 됐습니다만 너무 급박하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와 관련한 어떤 정치 신인들의 소송이라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도 안 됐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될지 네. 그런 부분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 이제 253개 선거구가 되지만 한 100여 개 선거구를 지금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분구되는 지역도 뭐 꽤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어디서 자기 선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런 그 예비 후보들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비 후보들이 이 선거 획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불리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역 그 유지라든지 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얼마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후보는 뭐 명함 정도밖에 돌릴 수 없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이제 떨어지는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무효 소송을 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테러 방지법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자, 쟁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테러 용의자의 그 통신 정보나 네. 금융 정보 등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수집권을 이제 국정원에 주는 건데 네. 이제 이럴 경우에 국정원이 이거를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내국인 사찰 등에 악용할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우려를 하면서 야당이 지금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야당이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이제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네. 앞서 이제 기자 보도에서도 이 직권 상정하는 요건이 여야가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이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가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직권상정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직권상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권 상정을 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오늘 오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29일 이제 본회의가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26일 날 또 본회의가 열리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아하. 근데 그 다음이 이제 26일 또는 29일 이제 직권상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협상의 자리는 더 이상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미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이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여당 입장에서도 뭐 더 이상 협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닥쳤던 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런 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놓고서 그것은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네. 이런 논리로 아마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테러 방지법도 그렇고 사실 그 쟁점 법안이 아직 뭐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법안이 이제 이렇게 되면 북한 인권법하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늘 항상 그 강조하는 그 노동개혁 4개 법안 네. 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일단 그 북한 인권법은 오늘 오후에 네. 그 여야가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무쟁점 법안 한 40여 개와 함께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이제 서비스 발전 기본법하고 노동개혁 이제 4개 법안인데요. 이 법안들은 그 여야 간의 접점을 좁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5개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직권상정의 수순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을 심사 기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쇠풀도 당김에 뺀다고 네. 이미 결심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아.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로 직권상정 수순을 밟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한참 네. 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원래 소신이 전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장은 야당 편을 한 51%로 들어주고 네. 여당 편을 49% 들겠다. 그러니까 야당에 좀 더 그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의 노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그 테러 방지법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은 통과시킨 것이 맞다고 아마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이 테러 방지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국인 사찰의 테러 방지법을 또 통해서 결국은 내국인 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아마 이제 또 야당 지지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그런 부분에 천착을 해서 아주 상당히 그 야당 압박을 세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본인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압박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강력한 어떤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직권상정까지 뭐 남아있는 어떤 과제라든지 걸림돌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일단 그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의석수를 보면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과반을 확실하게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지금은 비교적 그 온건 노선을 걷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어쨌든 경제에는 진보 노선을 밝겠지만 네.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의 노선을 밝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압도적인 표차로 이것이 가결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만약에 이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 결과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떤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여야의 어떤 그 정당 지지율이나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지금 이제 어떤 야당 지지자 중에 네. 만약에 이제 강성 노선 아니면 어떤 지금까지 어떤 확실한 그 야성을 보여주는 정당에 네. 좀 더 이제 표를 던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런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좀 더 지지할 가능성, 좀 더 쏠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수순을 시작했고 오늘 오후 1시 반을 심사기일로 지정했다라는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과 함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